소재기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발생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 의심이 가는 처분 행위를 은닉재산으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거액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미리 줄이려는 건데요. 이런 행동이 모두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분할 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처분된 재산의 종류와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린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빠져나갔고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특정해야 합니다. 고액의 예금 인출, 가족에게 송금, 보험 해지, 부동산 처분, 갑작스러운 대출 실행 등이 재산을 은닉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생활비나 세금 납부, 대출 상환, 사업 운영비처럼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는 지출은 재산 은닉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각자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 명시 및 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과 처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금, 보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 통상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이 특정되는데요. 따라서 소재기 이후에 처분한 재산의 경우 소재기 시점의 잔액이 상대방의 적극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재기 이전에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추적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특히 소재기 이전에 상대방이 거액을 인출하거나 가족들에게 이체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대방 측에선 가족들 간의 허위로 차용증을 만들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통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증 등의 방식으로 이체된 날짜에 실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그 이후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은닉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소송 직전에 재산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 및 보험사나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3년치 계좌 내역을 소급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최소한 소재기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발생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 의심이 가는 처분 행위를 은닉재산으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생활비, 양육비, 사업자금 등 정당한 명목으로 소비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도 상대방 적극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유리한 고지에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인의 경우 상대방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해 계좌와 연계된 코인 거래소에 별도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파악을 마쳤다면 두 번째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재산을 다 잡아두고 싶어 하지만 중복가압류는 안 되는데요. 쉽게 말해 동일한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 여기저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해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과 같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 중 가치가 큰 것에 집중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신청할 때 담보를 제공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보증보험사에서 발급한 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청구 금액의 약 40%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압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 거래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던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직전 거액을 인출했거나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처분으로 보인다면 여전히 상대방
상대방이 보유한 은닉재산으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하거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적극 다투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만 청구해서는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행위 취소라고 하는데요. 다만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단순히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야 할 의사, 처분 당시 재산 상태, 수익자와의 관계, 거래의 대가성, 시기와 경위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소송의 방향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렸듯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처분 행위를 밝혀내서 시점에 맞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